자, 연휴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변곡점이 될 만한 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돌아가는 정황으로 볼 때 이 제약 바이오 쪽은 단기 흐름은 어떻게 정해질까? 이런 부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미국 증시를 보면은 이 수출주들이죠. 수출주들이고 반도체주, 그리고 구글이나 뭐 애플, 그리고 뭐 아마존, 테슬라, 제너럴 모터스 뭐 등등 이런 교역이 일어나는 그런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은 흐름이 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큰 폭으로 한번 오른 후에 지금 조정을 꽤 크게 또 받아버렸죠. 6% 수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아마존도 7%, 테슬라도 10% 정도 하락했죠. 자, 이 정도 하락을 보여줬는데 이 원인이 가장 큰 부분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대한 보복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자, 이런 부분이 투자 심리를 완전히 좀 짓눌렀죠. 그런 배경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강하게 밑으로 내려치는 게 가능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죠. 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일단 하나의 변수는 렘데시빌의 긴급 승인이 있기 때문에 이 월요일 날 선물은 미국 선물은 어떻게 될지 조금 이제 워낙에 크게 하락을 했으니 이 나스닥이 3% 이상 하락했죠. 그 정도 하락했으면 한 번쯤 이제 또 돌려 세우는 조금 이제 양봉이 나올 수 있겠죠. 나스닥 선물. 자, 그렇지만 이 나스닥 선물이 뭐 1% 수준 적어도 그 정도 수준으로 좀 되돌림이 나와줘야지 좀 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이 그래도 좀 하락을 하더라도 조금 이제 괜찮겠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투자자들이. 자, 그런데 추가적인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상승폭이 아주 미미하다 그러면 우리 증시는 상당히 좀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렘데시비르 약발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그런 악재의 약발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해석이 돼 버리겠죠.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는 부분은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만약 이 정도 수준이었다 그러면 지금 이 렘데시비르 승인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 그렇게 따진다고 했을 때 이 렘데시비르 승인이 더 크게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위치가 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상당히 지금 애매한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지금 테슬라를 보면은 큰 하락을 했죠. 큰 하락에서 21선까지 왔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하고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이렇게도 보여지긴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아무래도 이제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이런 부분이 이 렘데시비르의 이런 긴급 승인 효과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재료로 힘을 더 발휘한다 그러면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 월요일날 나스닥 선물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좀 아주 중요한 부분일 텐데 어쨌거나 나스닥 선물이 렘데시빌에 반응을 해서 적어도 1% 이상 좋은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그렇게 큰 조정이 오래 가진 않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이 나스닥 선물의 상승폭이 조금 미미한 수준이다. 뭔가 좀 긴가민가한 수준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심리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월요일날 전방 산업주들 좀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반도체주나 반도체 생산주 그리고 전기차 뭐 할 거 없이 중국 관련주 할 거 없이 좀 약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약 바이오는 어떨까? 제약 바이오 부분도 지금 이 하락폭을 보면은 이 제약 바이오는 그렇게 큰 하락이 없습니다. 2% 정도, 2%도 큰 하락이긴 하지만 한 2% 정도 하락했죠.
화이자나 머크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존슨앤존슨도 1% 정도 하락을 했죠. 자,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 제약바이오는 먼저 조정해서 좀 내려온 상황이죠. 먼저 조정해서 좀 내려오는 그런 분위기에 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도 시총이 좀 큰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락에 같이 동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이런 분위기를 좀 본다면 아무래도 이 코스닥 쪽의 지수는 이 제약 바이오가 차지하는 부분이 비중이 아주 큽니다. 아주 크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부분이 될 텐데,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이 휴대폰 부품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지수가 이렇게 미국 시장이 좀 아직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 제약 바이오도 흐름이 조금 조정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좋은 쪽으로 보고 싶은데, 지금 머크나 이런 상황을 보면 60일선 지키지 못하고 밑으로 좀 내려왔죠. 화이자는 10일선은 지켰죠. 화이자는 그래도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은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조금 비슷하죠. 자, 이런 분위기인데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주가를 여기서 이제 버텨내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면은 기관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기관들이 다 필요 없고 이거는 나 무조건 주가 떠받칠 건데 다른 거 내려라, 뭐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가져간다 그러면 버텨낼 겁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이나 뭐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후퇴할 자리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그렇게 이제 주포가 방향을 잡는다 그러면 좀 조정을 좀 하겠죠. 조정을 좀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자, HLB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꽤 많이 받았죠. 조정을 좀 꽤 많이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전부 다 조정 쪽으로 방향을 잡아 버리면 뭐 피하기는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좀 피하기는 힘든 상황이다라고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미리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HLB는 이제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60일선 부근까지 만약에 조정한다면 그 정도 수준에서는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주가가 크게 오른 부분이 별로 없죠. 얘는 크게 오른 부분이 별로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이 하락폭도 아주 크게 나타나기에는 지금 위치가 상당히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자, 이 매지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죠.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와서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상당히 이제 재고 있었죠. 재고 있었는데 방향을 아래로 잡아버렸죠. 아래로 잡아버렸기 때문에 아래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큰 개별적인 호재를 가진 종목들은 이런 부분을 다 뚫고 올라설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대부분 제약바이오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방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좀 큰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짤테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뭐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왔죠. 자, 이런 분위기면 조금 조정하겠죠. 아무래도 조정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많이 내려간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내려가냐 내려가지 않느냐는 결국 트럼프 손에 달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결국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 같이 움직이죠, 보통. 자,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이지고, 이 렘데시비르 효과가 월요일날 나스닥 선물에 긍정적인 요소로 어느 수준까지 이렇게 움직여 주느냐, 거기에 조정이 어느 수준까지 나타날 거냐, 그런 부분이 정해질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려고 하면은 중간에 한 번씩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쭉 많이 올랐죠. 여기서 계속 올라가기에는 부담스럽겠죠. 아무래도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는데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확 내려와 버렸죠. 21선 이제 부딪혔고 테슬라도 21선 부딪혔죠. 자, 여기에서 이제 21선을 지켜주는 아마존이든 테슬라든 21선 부근에 이제 맞닥뜨려 있는데 여기에서는 좀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주는 게 가장 좋겠죠. 지금 많이 오른 부분 크게 밀어 내렸습니다. 크게 밀어 내렸죠. 여기서 이제 21선 받고 올라서주는 이런 흐름이 나와주는 게 가장 좋은데 일단은 그 부분은 결국 트럼프 손아귀에 달려있죠. 중국에 뭐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이 보복을 뭐 이렇게 관세로 하거나 아니면은 이번 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된다면 또 이제 관세 전쟁이 또 시작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여기서 이제 좀 많이 올라온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주가를 좀 끌어내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피하도록 좀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게 되려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이거를 이제 감지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뭔가 좀 한 발짝 물러나는 그런 시장을 다시 돌려 세우는 그런 뭔가 행동이 좀 나와야 되겠죠. 그런 게 좀 나와줘야지 시장이 조금 안심을 하겠죠. 투자자들이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나타나 버렸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적어도 월요일은 이 제약바이오는 지수 관련주죠. 그리고 업종 대표주들, 지수 관련주들은 지금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수요일날 오른 부분 다 까먹고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버렸죠. 이렇게 보면 그 부분이 반영될 가능성이 아주 좀 높아져 버렸죠. 이 렘데시비르 효과로 나스닥 선물이 뭐 예를 들어서 2% 정도 급등했다. 그러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이렇게 하고 바로 다시 반등을 하는구나. 21선 터치하고 바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구나. 그렇게 안심하고 그냥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그 정도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불안감이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수 관련주인 HLB와 셀트리온 요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인다 그러면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주들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이런 부분이 이제 약세를 막 나타내게 되면 결국 이 남북 경협주가 이제 상대적인 수혜를 좀 보겠죠. 아무래도 김정이 나타났다 이런 부분과 또 지금 자리가 와서 쭉 뻗고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료가 이제 좀 좋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테마가 좀 형성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뭐 정황들을 좀 따져 본다면 제약 바이오 주들도 결국 렘데시비르발 이런 호재가 좀 작용을 해 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HLB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래도 조정이 가장 안정적으로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뭐 아주 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적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상승한 부분이 별로 없죠. 여기서 이제 잘 버텨냈고 추세는 상승 추세로 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이런 악재로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하락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또 이제 유상증자라는 그런 변수가 지금 있죠. HLB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정을 좀 보인다고 하더라도 다시 회복하는 힘이 그래도 HLB는 버티는 힘이 그나마 아주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버티는 힘이 좀 강한 종목 중에 하나죠. 이거는 지금 이 기관 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으면서 버텨주느냐, 기관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결정이 될 것 같고 HLB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매를 많이 맞은 상태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유상증자라는 그런 2차 가격 형성이 이벤트가 있죠. 그런 부분이 이 주가를 조금 방어하는 그런 기전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 렘데시비르 효과가 나스닥 선물에 영향을 월요일 날 오전에 주지 못한다 그러면 당분간은 좀 조정하고 갈게, 그런 신호로 좀 받아들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